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여의도를 벗어나 도내문 서대문에 와서 곽상준 지점장님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머니게이트 어서 오십시오. 공매도가 재시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 과하게 비싸다고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주식들이 네. 저도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회사들 주식은 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건 맞는 거죠. 그것 때문에도 바이오가 굉장히 문제가 되죠. 네, 그것 때문에도 바이오가 문제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이 녹화를 하는 이날부터 회자되기 시작한 게 연기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태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를 위한 태핑.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공매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입장이라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공매도가 들어왔으면 여기까지는 안 오를 수도 있었거든. 그런 주식들이. 맞죠. 이건 좀 과하게 올랐거든. 네. 네.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음껏 올릴 수 있어. 세력들은. 이렇게 유통 주식 적은 거 작은 돈 가지고 정말 마음껏 소위 말하는 작전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말리면 참 어려워지니까 예전에 우리 코스닥 버블 때 많이 봤잖아요. 네. 주가 뭐 100분의 1 토막 나고 뭐 이런 거 봤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사실. 개인은 무진장 사들고요. 기관은 뭘 그렇게 팔 게 있다고 그렇게 내다 던지고 네. 뭐 연기금이겠죠. 국민연금. 우리 돈 네. 갖고 운영하는 연기금도 오르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파는 네. 그 근자의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연기금은 아마 비율 맞추는 것 같고요. 예. 주식 비율, 예를 들어 나는 주식 비율 20% 갖고 가. 이러면 계속 20% 갖고 가려면 주가가 오르니까 계속 팔아야죠. 기관은 개인이 파는 것으로. 상당 부분. 펀드를 팔아서. 네, 개인 상당 부분 펀드를 파는 것도 상당히 있을 거고, 기관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생각해서 파는 이 물량도 또 있을 거고, 섞여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공모펀드 멸종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는 공모펀드를 거의 안 하고 개인이 직접 하는데 중국은 또 반대로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개인이 많이 하다가 지금은 한국도 그랬죠? 네, 펀드로 이제 많이 밀은 그게 사이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 건가요? 예를 들자면 펀드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이 잘 오를 땐 펀드 수익률이 높아서 사람들이 수익률이 좋을 때는 안 빠져나가요.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후부터는 오히려 펀드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을 수 있죠. 대형주들이 움직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편입해 있는 주식들이 빵빵빵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오히려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해보겠다고 불이 붙었기 때문에 돈은 계속 뺄 것 같고 ETF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건가요? 엄청 크죠. ETF 영향이 제일 큽니다. 수수료도 싸고 네. 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건 내가 직접 한번 해보겠다. 니네들 하는 거 보니까 못 믿겠네. 뭐 수익률 그거 받고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국내에 여러 가지 ETF 종류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은 아직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고요. 브라질 채권이 정말 10년을 보고 네. 넣었는데 정말 반토막이 나셨대요. 지금 이제 채권의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해 놓으신 분들은 네. 뭐 브라질 채권을 포함해서 이제 미국채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나을까요? 환매하기는 너무 타격이 크고 미국 국채는 환매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미국은 미국 환매. 국채는 환매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거는 너무 위험 자산이다. 한 1.5%까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10년물 금리가 중간에 살짝 강세를 보여주면 그때를 계기로 계속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브라질 국채는 조금 다른데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오를 겁니다. 거기에다 경기 회복까지 된다면 원자재 수요도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광석과 대두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나라가 이제 브라질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좋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기회에 기회를 줄 거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채권이라 이자를 주니까 쿠폰을 주죠. 예, 쿠폰을 주죠. 그러니까 주식하고 다르게 그거예요. 이자를 주니까 이자를 주는 자산이라는 점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는데 누구도 브라질 채권 처음 팔 때 이렇게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제가 혹시나 이렇게 채권이나 이런 데 관심 가지신 분이 있으면 제 경험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신흥국 채권은 예를 들면 이자 10% 준다. 와, 뭐 예를 들면 나 이 돈 10년 동안 안 쓸 수 있어. 그래서 쿠폰만 받아갖고 반토막 나더라도 뭐 원금은 되겠네 라는 마음으로 뛰어드시잖아요.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새삼 아시고
하시고 들어가시고 쿠폰은 진짜 쿠폰일 뿐이다. 화장품이 좋아야지 판촉물이 좋다고 화장품을 사는 순간 뭐예요? 그건 판촉물 나오는 우산 그거 몇 번 쓰면 다 망가지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감안하시고 신중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참 주식을 이렇게 보면 요즘 뭐 삼성전자 저렇게 오르고 현대자동차 날아다니고 저런 거 보면 운의 영역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다니까 분명히 각도기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다 인정한다. 그럼요. 그런데 정말 실력은 누적적인 수익이 말해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께 아까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이 있어.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현대자동차 사라고 추천해줬는데, 나는 팔았는데 30% 먹고, 그 다음날 더 날라가고, 이건 뭐지? 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 뭐 위로의 말씀 아니면 원래 다 그런 거다. 나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팔고 나서 올라가면 약간 약은 오르죠. 근데 이제 약이 많이 오를수록 하수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 추천해준 거 올라왔는데 내 거 못 올랐다, 약이 오른다, 하수 증명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왜 하수가 되냐면 그게 약이 오르면은 뭔가 복수하고 싶잖아요. 네, 맞죠. 그럼 헛짓을 해요. 증명하고 싶죠. 뭔가 헛짓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거기서 이제 골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뭐냐면 중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성향은 뭐냐면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연 15%만 돼도 상당히 만족할 수준이야. 사실 이런 장에서 연 15%면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로 만족해하고 덜 깨지는 걸로 난 충분히 만족하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지. 이런 태도까지 갖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내가 남이 잘 되는 게 배 아프면 내가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수양이 더 필요하구나.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지 않는 영역이 수양이 안 되면 공부해도 안 돼.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중에 돈 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 경영학 하시는 분들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여쭤보니까 주식은 하는 거 아니라고. 그 말이 되게 웃겼어요. 그 다음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욕심은 내려놓으시고 승률에 대한 욕망, 승률에 대한 집념 이건 키우세요. 무슨 말씀인지 네, 탐욕은 내려놓고 승률에 대한 욕망은 세우고 요거를 이렇게 가시면 분명히 그 좋은 결론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요즘 핫한 이슈여서 전기차 더 플러스해서 뭐 자율주행 거기에 얽혀져 있는 섹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요 다음은 어떤 공부나 어떤 생각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좋고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AI를 기준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종착지예요. 이 궁극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AI인데 그걸 가장 극명하게 실전 생활에서 어렵게 구현할 수 있는 게 자동차죠. 네. 예, 근데 AI의 자동차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될까? 내연기관 아니란 거예요. 내연기관 변동성이 너무 크고 불을 제어하는 거죠. 제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렵고 전기는 효율적인 에너지예요. 그리고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AI는 전기차 기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좋을 것이다 라는데 하나 잠깐 딴 얘기를 하면 플래톤은 누가 갖고 있느냐? 플래톤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반도체 설비 라인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자동차에 누가 전기차 설비 라인을 빨리 구축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폭스바겐은 가장 앞섰고 현대차가 뒤따르고 있어요. 현대차 지금 굉장히 잘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신 건 전기차의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해 보면 애플 이전의 핸드폰 시장과 애플 이후의 핸드폰 시장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시장 자체가 달라졌죠. 그렇죠. 완전 바뀌어버렸죠. 완전 바뀌어버렸죠. 근데 이제 누가 더 파괴력이 있을 것인가는 조금 더 고민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핸드폰은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1인당 하나예요. 네. 교체 주기가 2년에서 5년 사이예요. 자동차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1테라 근처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이 2테라잖아요.
애플처럼 갈 수 있다? 하는데 제가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건 뭐냐면 차 몇 년에 한 번씩 바꿀 건데 핸드폰은 빠르면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뭐 깨지면 그러고도 신제품이 나오면 바꿔. 매년 신제품이 나오잖아. 뭐 분실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자동차 매년 한 번 바꾸냐는 거지. 그렇다면 좀 오래 가죠. 오래 가죠. 네. 물론 이제 가격이 월등히 비싸죠. 그럼 마진은 그만큼 갖고 가냐는 거예요. 마진은 그만큼 못 갖고 가거든. 예를 들어 핸드폰 한 대 값에 20배면 20배의 마진을 갖고 가면 말이 돼. 그럼 말이 돼. 네네. 10년에 한 대 팔아도 네. 돼요. 근데 핸드폰 하나 마진 곱하기 5배 갖고 가면 5년에 한 대 팔아야 핸드폰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저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새로운 생태계가 창출된 것처럼 자동차 보면 새로운 생태계가 창출되고 일단 돈덩어리가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제일 큰 사이즈야. 그래서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지금 최근에 몇몇 가격들은 애플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 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전 생기기 시작했어요. 1테라 근처에 가면서부터. 예,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초보자들이 영원히 간다 자꾸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영원히 간다고.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이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 진짜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네. 마이클 버리 공매도를 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한번 끝 파티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안 좋은 시그널인 거죠.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빅쇼시죠. 빅쇼.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융복합의 시대에 전기차가 나오는 건 완전한 기술 혁신과 혁명적 변화인 것은 분명히 맞죠. 자, 그러면 5년, 10년 이후에 이 시장이 지금보다 2배 사이즈로 커진다. 2천조 시장이 아니고 4천조로 커진다 하면 4천조의 밸류에이션을 받겠죠. 근데 불꽃은 언제? 지금 제일 화려하게 탈 수가 있어요. 2021년, 22년 사이에 AI가 막 도입되려고 할 때. 왜? 우린 그거 언제 왔냐? 99년에 봤다. 99년에 꿈꿨던 게 2010년 이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부터 현실화됐죠. 그 외국 전화도 그냥 뭐 예를 들어 카카오톡 네. 전화로 외국 전화하고 공짜로 다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자기 얘기만 와이파이만 있으면 다 공짜잖아요. 무슨 무슨 새로운 기술도 새로운 있어요. 기술. 예. 네. 근데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났잖아요. 그럼 뭐냐면 지금의 T사도 그렇고 지금은 99년 IT 버블하고 비슷한 AI 자동차 버블이 시작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버블은 나올 거야. 버블은 나오는데 이건 우리나라도 나올 수 있죠. 현대차가 버블이 나올 수도 있지. 그 당시 IT 버블 때 가장 핫했던 게 야후였잖아요. 그렇죠. 이번 거의 기회가에 거의 이제 사라져 그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면 이제 반대편에서는 예를 들면 야후랑 비슷하게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테슬라인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이익을 내고 있다. 실적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리로 영원히 갈 것이다. 그리고 우주하고도 연결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하면서 월 정액 뭐 구독 경제 비슷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회사는 몰라도 테슬라의 이렇게 주변에 있는 회사들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99년도에 꿈꿨던 내용과 지금의 꿈꿨던 내용이 패턴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인터넷 세상에 보면 지금 사람들은 너무 그게 편하다고 뻔한 현실로 생각하겠지만 98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꿈이었어요. 지금의 현실은. 영화 속에나 나오는 얘기였거든요. 꿈이었을 때 주가는 제일 잘 가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그냥 밸류에이션으로 치면 그냥 평범하게 갈 거고 시장이 열리는 만큼을 따라가겠지만 99년 IT 버블처럼 AI 자동차 버블로 연결이 된 경우 21년에 그 판가름 납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 측정 안 되는 구간으로 갈 거고 일단 먼저 하나가 보여줬고 얘가 죽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불이 붙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마무시한 부와 장렬한 전사가 나타나겠죠. 이 시장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소수의 어마어마한 부자와 그걸 만들어준 많은 이제 처절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장렬히 전사한 이제 뭐 개미들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각도기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이걸 하면서 이 정도의 목표와 그 계획을 가지고 간다라는 걸 미리 설정을 해놓고 가시면
피 흘리는 쪽은 분명히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오히려 21년도는 20년은 한껏 욕심을 부려도 사실 좀 괜찮았어요. 근데 21년은 좀 절제를 하자. 좀 덜 먹지. 그러니까 안 먹고 말지는 아니고 덜 먹지. 덜 먹고 말지. 누군가 그러시더라고. 2021년부터가 지금 이게 장이 끝나 보면 정말 누가 실력자이고 누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또 이제 확인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락이 와야죠. 하락이 와야 실력자가 드러날 겁니다. 그렇죠. 네. 설마 그거 보여주시려고 하락을 기다리신 거 아니시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 어떻게 알았지? 계속 본인의 실력을 요즘 보여주시고 싶은. 왜냐하면 전혀 아니에요. 실력이 진짜? 부족해서 실력이 약해서 빠지면 저도 빠집니다. 네. 요즘 가장 핫 이슈죠. 누구나 여기에 뛰어들면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기차 아니면 자율주행 이렇게 있는데 아마 각도기님이 AI라고 하시는 그런 힌트를 여러분들께 주신 것 같아요. 그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낙오하거나 실패하는 게 아니라 승리자로서 2021년을 웃으면서 또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꼭 하시고 싶었는데 여기 시청자들께 뭐 못했던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하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지 하는 생각은 저는 항상 가지고 있고 우리 각도기 TV 보시는 분들이 최대한 잘 자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화려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대신에 자산을 보존하고 키우는 역할을 옆에서 도와주는 거는 알곡처럼 쏠쏠하게 해드리는 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네. 저도 이제 이제 실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들떠 계시고 증권에서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요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각도기님께 우리 좀 차분하면서 여기 있는 한 10만여 분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활동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께 덜 다칠 수 있는 방법을 진짜 시간 많잖아요. 아직 이제 1월 달인데 계속 매달 했던 거 또 물어보고 진짜 맞아요 이렇게 확인도 해가면서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